반갑습니다. 힐로 TV의 진아박입니다. 오늘은 냉동 냉장 음식의 위험성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만 열면 음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최근 한 가정에서 냉동실에 1년간 보관했던 국수를 끓여 먹고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냉동했는데 왜? 충분히 끓였는데 왜? 바로 그 답을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냉장고 사용법과 음식 보관의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독창고에서 건강창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냉동의 진실. 시간을 멈추는 마법은 없다. 많은 분들이 냉동을 시간을 멈추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다릅니다. 냉동은 단지 시간을 느리게 갈 뿐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냉동실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영하 1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대부분의 세균은 성장을 멈추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2도에서 5도까지 상승합니다. 이 짧은 순간 잠들어 있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생성하고 다시 얼어붙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음식 속에 독소가 축적되는 겁니다. 국수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세균이 활동했고 더 치명적인 것은 국수에 포함된 미량의 지방 성분이었습니다. 산패의 공포. 냉동실에서도 기름은 썩는다. 지방은 냉동 상태에서도 산화됩니다. 비록 매우 느리지만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 상태에서도 불포와 지방산은 3개월이 지나면 산화물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알데하이드와 케톤 같은 유해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간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냉동밥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용기, 특히 폴리프로필렌은 고온에서 구조가 약해집니다. 밥이 데워지면서 용기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생수병 1리터당 평균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이를 걸러내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일부 미세 플라스틱은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해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양면성. 전자레인지는 극성 물질, 특히 물 분자를 진동시켜 가열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자체는 비극성이라 직접 가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용기는 안 뜨거워져도 안에 담긴 음식은 뜨거워집니다. 음식의 열이 플라스틱 표면을 약하게 만들고 미세 플라스틱과 첨가제가 음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특히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스티로폼 용기에는 중합되지 않은 스티렌 단량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이것이 물에 녹아 나오면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는 무조건 나쁠까요? 아닙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오히려 영양소 보존에 탁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열과 산소에 약합니다. 물에 삶으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손실되고 긴 가열 시간 동안 산화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짧은 시간에 조리가 끝나므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삶으면 비타민C가 50% 손실되지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15% 미만만 손실된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위험. 차가우면 안전하다는 착각. 냉장고 온도는 보통 4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세균이 증식이 느려지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 같은 세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따뜻한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음식량이 많으면 냉각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위험 온도대인 5도에서 60도 구간을 천천히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농무부는 조리한 음식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온이 32도 이상이면 1시간 이내에 냉장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 치즈, 전 같은 음식은 냉장 보관해도 1일 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채소와 과일의 냉장 보관 함정. 모든 채소가 냉장 보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냉장고에서 4, 5일만 지나도 조직이 물러집니다. 세포 구조가 저온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같은 작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들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해를 입습니다. 원래 자라던 환경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세포벽이 손상되고 조직이 물러지며 빠르게 부패합니다. 특히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12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EA 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 유발이 확인되었고 인체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물질입니다. 버섯의 이중성. 독이 되고 약이 되고. 버섯은 수분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냉장실의 습한 환경에서 버섯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비닐 포장에 갇혀 숨을 못 쉬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버섯의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간을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끌미끌하거나 눅눅해진 버섯은 이미 독소가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섯을 냉동하면 오히려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얼면서 세포벽이 깨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베타글루칸 같은 유익 성분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냉동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이 신선 버섯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버섯 보관법. 물에 절대 씻지 말고 밑동만 제거한 후 원하는 크기로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세요. 조리할 때는 해동 없이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마늘의 치명적 함정. 보툴리눔 독소.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면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 3일 만에 알리신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진 마늘을 기름에 담가 밀폐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입니다.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을 차단해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늘을 기름에 담가 실온 보관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도 일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용도별로 다져서 소량씩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담아 얼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견과류와 고춧가루. 아플라톡신의 공포.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쉽습니다. 실온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자라고 아플라톡신이라는 치명적 독소를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간암 유발 물질로 확정되었고 만성 노출 시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내 나는 견과류는 이미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워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열을 가해도 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실의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아플라톡신이 생성됩니다. 가루 형태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견과류와 고춧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세요. 지방의 산패를 막고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름의 과학.
산패와 발암물질. 올리브 오일을 냉장 보관하면 온도 변화로 결로가 생깁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이 기름과 섞이면서 산패가 가속화됩니다. 기름의 산패는 자동산화 반응입니다. 불포와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산소와 반응해 과산화물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분해되어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생성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기름을 장기 섭취하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예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아 상온에서 매우 빠르게 산패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1-2개월 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통조림의 중금속 위험. 개봉한 통조림을 캔 채로 보관하면 금속이 음식으로 녹아듭니다. 특히 주석과 철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음식 속으로 이동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주석 노출 기준을 체중 1kg당 하루 2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다 노출 시 복통, 구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봉한 통조림은 즉시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로 옮겨 담고 1-2일 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냉장고 관리의 핵심.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워야 공기 순환이 원활합니다. 꽉 채우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냉장고 청결도 중요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 온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선반을 닦아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균이 번식해 다른 음식을 오염시킵니다. 육류와 가금류를 물에 씻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균이 주방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육류 세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에는 활성탄, 베이킹소다, 고양이 모래가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냄새 분자를 흡착하고 산성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는 냉동 보관하세요. 고구마, 감자, 올리브 오일은 서늘한 실온 보관하세요. 들기름만은 예외로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한 통조림은 다른 용기로 옮기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식생활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